썸네일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내 삶이 힘든 이유는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야? 삶이 힘드니까 마음이 힘든 거지. 빚이 있어서 삶이 힘들어. 가족 중에 사고 치는 사람이 있어서 삶이 힘들어. 아닙니다. 우리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돈이 생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일하기가 너무 싫었고,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싫은 일을 꾸역꾸역 해야만 했을 때, 정말 돈만 많으면 이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 때문에 삶이 힘들다 라는 무의식으로는 절대 돈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돈과 관계없이 삶이 즐거운 사람은 돈 버는 일을 쉽게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곧 돈 벌기 위한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돈이 아주 쉽게 붙어요. 순서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삶의 원리는 이런 식이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그물망이 있어요. 그 그물망에는 외부의 사건이 걸립니다. 그물망이 촘촘한 사람에게는 온갖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다 걸려서 너무나 괴롭게 하고요. 마음 정화를 잘해서 그 그물망이 널찍널찍한 사람에게는 웬만한 사건이 닥쳐도 나를 슥 지나가 버립니다. 괴롭지 않게 되는 거죠. 이 그물망을 아예 없애버린 사람을 우리는 깨달은 사람, 신, 부처 등으로 부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괴로운 이유를 설명드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을 거의 모든 괴로움의 종류를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내 마음의 주요 괴로움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해결책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마음의 그물망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그물망은 전생과 현생 그리고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재료로 짜여진 그물이에요. 이전 삶에서 형성된 무의식적 패턴, 미완의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안 풀린 매듭처럼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거나 외면당했다면 현생에서도 배신당하는 상황, 배신당할 것 같은 기분 이런 것들을 특별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배신당할까봐 늘 공포에 떨고요. 이 마음은 어김없이 배신당하는 현실을 창조해냅니다. 이 무의식이 우리 뇌 속에 그물처럼 자리 잡아서 비슷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비슷한 사건을 만들어내고 또 비슷한 사건을 필터링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어린 시절에 부모님, 친구, 교사로부터 받은 무시 혹은 과도한 기대 또는 정서적인 결핍 이런 것들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라는 믿음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믿음이 커지면 이후에 겪는 모든 대인관계에서 인정받고 싶다, 거절당하기 두렵다 이런 감정 상태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칭찬 한마디를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기뻐하고 가벼운 비판은 나는 너무 무가치해 라는 극심한 고통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어린 시절에 부모나 주변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라는 경험이 쌓이면 에고는 끊임없이 나는 충분한가? 나는 완벽한가? 이걸 검증받으려고 듭니다. 이 과정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계속 커져서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말 한마디, 표정 변화에도 아주 민감해집니다. 정말 무서운 건요. 이 그물망에 한번 걸린 정보는 더욱 증폭되면서 내면의 고통을 계속 키웁니다. 나는 무시당했어 라는 생각 하나가 자격지심, 분노, 슬픔 이런 다양한 감정을 연쇄적으로 계속 불러와요. 결국 나라는 사람은 늘 외면당해 왔구나. 나라는 사람은 역시 무능력하구나 하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무의식이 바닥에 단단히 자리 잡히게 되면 외부의식에서는 끌어당김을 절실하게 하지만
무의식은 정반대로 나를 자꾸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확언을 해도 100번 쓰기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일종의 서비스직에 근무했어요. 힘든 일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흔히 말하는 진상 손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났죠. 그래서 일이 힘든 줄 알았어요. 진상 손님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사람 응대하는 일 말고 그냥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상한 사람만 만나지 않으면 괴롭지 않을 텐데. 그래서 다음 직장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혼자 일하는 연구 직종을 끌어당겼어요. 심지어 개인 연구실도 있고요. 재택근무도 가능해서 대부분 혼자 일을 했어요. 회의 시간을 제외하면 딱히 사람 만날 일도 많지 않고 진상 손님은 한 명도 없었죠. 자, 여기서는 괴로움이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매일매일이 괴로웠고 싫은 사람이 끊임없이 생겼고 결국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관뒀습니다. 제가 일이 힘들지 않아졌을 때는 업무가 바뀌었을 때가 아니라 제 마음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바로 저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다 라는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진심으로 와닿았을 때 진상 손님을 만나도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가끔은 그 사람의 괴로움까지도 내다볼 수 있었어요. 손님들과 부딪히지 않고 손님의 마음을 오히려 안아줄 수도 있으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점점 나를 찾았어요. 연봉도 점점 올랐죠. 나는 무능해도 괜찮다, 완벽할 필요 없다 라고 나를 허용할 수 있었을 때 업무에 대한 공포감이 녹아내렸어요. 나를 혼내는 상사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나에게 컴플레인하는 손님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무능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허용할 수 없어서 괴로웠던 거예요.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될수록 직장 생활은 두렵지 않아졌어요. 직장 외에서도 큰 돈을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여행을 몇 달씩 다녀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끝내 저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왔어요. 오히려 돈에 대해서는 조금 무감각해졌어요. 아주 큰 돈이 들어와도 벼락같이 기뻐하지 않고요. 큰 돈이 빠져나가도 조금 무덤덤해졌어요. 하지만 돈은 언제나 제 곁에 머물러요. 그러면 이 그물망을 녹이는 방법은 뭘까요? 처음에 이 그물망의 재료는 내 마음의 상처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처를 돌봐주고 마음을 녹여주면 그물망이 녹아요. 이 그물이 녹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걸리는 사건이 없어진다는 것, 즉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카르마적 패턴이 있다면 이를 정화하는 첫걸음은 감정을 느끼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호흡을 관찰하고요. 떠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구나. 나는 지금 거절당할까봐 두렵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조금씩 해소됩니다. 제가 치유했던 과정은 직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감사와 용서의 의도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못했던 과거의 나, 그리고 타인들도 결국 어쩔 수 없던 존재였음을 이해한다. 이렇게 다독여주면요. 과거의 카르마적 얽힘이 녹아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르마라는 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운동장이 있다면 그 운동장을 조금 기울여 놓은 것이에요. 당연히 이걸 모른 채로 가만히 있다면 내리막길의 아래쪽에서 줄줄 미끄러져 가려는 경향성이 생기겠죠. 사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운동장은 이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라고 인식하고
하지만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저 위쪽이야 라는 걸 알고 노력하는 사람은 카르마를 역행해서 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생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충분히 카르마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에게 입력된 패턴, 그리고 카르마를 인식해야 합니다. 카르마적 패턴이 내면에 있을 때 먼저 그 패턴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패턴은 나는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불안해할까? 어떤 사건이 나를 반복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혹은 서로 다른 사건인데 내 안에서 비슷한 불쾌감이 계속 올라온다면 그 불쾌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이 통찰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무의식 깊이 박혀있던 우리의 그물망이 빛을 보게 되고요. 그제서야 카르마대로 살 것이냐, 내가 선택한 대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그물망을 11개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은 이 11개 중에 최소 1개 이상 또는 여러 개 또는 11개 모두에 해당되실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어떤 그물망이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떤 그물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 해소가 됩니다. 첫 번째, 결과 집착입니다. 내가 바라는 결과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라는 집착입니다. 시험 성적, 시험 합격, 직장에서의 승진, 관계의 만족도, 헤어진 연인과의 재회 등 어떤 일이든 이렇게 돼야만 반드시 행복하다 라고 마음을 거기다가 딱 묶어두는 거죠. 결과가 내가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으면 불안, 좌절, 분노 같은 강한 부정적 감정에 빠집니다. 그럼 결과가 좋으면 좋냐고요? 아니요. 결과가 좋을 때는 잠깐 안도감을 느끼지만 바로 다음 순간에 또 다른 목표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히 불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꼭 만점을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96점만 받아도 나는 무능하다 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연애관계에서 상대방의 애정 표현이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애정 표현이 줄어들면 불안해하죠. 둘째, 거절 공포입니다.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외면당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나를 외면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라는 생각이 떠오르고요. 자기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새로운 인간관계나 도전이 두려워지고 결국 스스로의 기회를 제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개팅, 모임 같은 곳에서 상대가 연락을 잘 안 해주면 나는 매력이 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하면서 자존감이 뚝 떨어집니다. 혹은 회의 자리에서 의견을 내는 걸 두려워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세 번째, 완벽주의입니다. 항상 완벽해야만 한다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강하게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스스로 세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신을 엄격하게 비난합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고 결국 일상의 소소한 기쁨마저 누리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글을 쓰다가 문장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없이 고치다가 포기하는 것. 발표 같은 것을 준비하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늘 불안과 피로로 가득합니다. 네 번째는 통제 욕구인데요. 상황을 완벽하게, 그리고 타인의 반응도 내 의도대로 통제해야만 안심이 되는 심리적인 그물망인데요. 사실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타인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통제 욕구가 강하면 이건 내가 통제를 못해서 불안해 라는 생각이 따라다니고요.
통제할 수 없는 순간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요. 또 조금이라도 통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과의 카톡에서 답장을 즉각 받아야 안심이 되고요. 조금만 늦어져도 불만이 쌓이고 불안해집니다. 또 업무에서 팀원들이 내 지시대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같이 일하기 어려워지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5번째는 불확실성 회피입니다. 통제 욕구와 비슷한데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잘 시도를 못하고요.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한 일도 시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함을 위해서 아예 무언가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지나치게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들게 됩니다. 내맡겨야 하는데 내 에고가 모든 것을 조종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모든 일이 고통이 됩니다. 또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지도 몰라. 교통편이 마비될지도 몰라. 숙소에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이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해서 정작 떠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6번째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 아이덴티티에 너무 집착해서 그 틀을 벗어나면 불안해하는 상태입니다. 자신을 어떤 역할 이미지에 가두는데요. 항상 모범생인 사람, 항상 다정한 사람, 항상 완벽하고 프로페셔널한 사람, 이런 틀에 가두어두면 그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굉장히 자아가 붕괴되는 느낌이 들고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보고 싶어도 두려워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밖에서 늘 선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속으로 화가 나도 표출하지 못하고 계속 답답함만 커지는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카리스마 있는 리더 역할을 만들어 놓고요. 그 외의 모습을 보여주면 나약하다는 이미지가 생길까봐 겁이 나기도 하죠. 7번째는 물질에 대한 집착입니다. 물질적인 소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옷, 명품, 자동차, 시계 이렇게 사람마다 특정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물질적 소유가 곧 내 행복과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상태입니다. 얻고 싶은 물건, 신상품이 나왔는데 가지지 못하는 것, 혹은 내가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불안과 불만족을 일으킵니다. 또 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요. 새로운 물건을 구매해도 그 순간만 잠깐 만족하고 금방 또 다른 물질을 욕심내게 됩니다. 새 휴대폰을 사면 와 드디어 구매했다 라는 만족감이 들지만 금방금방 더 좋은 기종이 나오죠. 그러면 또 그게 갖고 싶어져요. 또 옷장에 명품 가방이 막 늘어나도 친구들의 가방, 친구들의 옷과 비교하면서 나는 아직 멀었어. 이번에 신상품이 나왔는데 꼭 사고 싶어.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8번째는 타인 기대 부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욕구가 지나친 경우인데요. 자기의 마음을 억누르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서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흔히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죠. 타인을 기쁘게 하려다 보면 내 진짜 욕구가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늘 연기하다 보면 정체성이 흐려지고요.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허무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모임에서 본심은 쉬고 싶다인데도 좋은 딸, 좋은 아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웃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피로감을 느낍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르면 싫어도 안 갈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과로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맞춰주려고 애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9번째는 죄책감 그리고 자기 비난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과도하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스스로를 끝없이 비난하게 되죠.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 탓이야 라는 자동사고가 떠올라서 정서적인 고통이 커집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존감이 크게 훼손되고 불안과 우울이 쉽게 찾아옵니다. 10번째는 과거 집착 그리고 미래 불안입니다. 에고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고 자꾸 과거를 떠올리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잘못, 후회, 흑역사, 이불킥할 만한 사건들 이런 것들에 계속 얽매여서 현재를 놓쳐요.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면서 현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곱씹으면서요. 아,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 그때 이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아, 그때 이 주식을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 그때 유튜브를 시작할 걸, 이런 후회를 반복합니다. 이런 후회는요,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현재의 행동력과 자신감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왜?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미래에 후회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되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언젠가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라는 예측에 과도하게 집중해서 현재의 행복을 희생시킵니다. 미리 겁먹고 아무것도 못하거나 걱정이 너무 커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연애 실패를 떠올리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새로운 인연을 아예 피해 다니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인정욕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나 주변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때 나는 인정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고 끊임없이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증명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끊임없이 나는 무시당했다. 나는 가치 없는 인간임을 저 사람을 통해서 입증받았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오늘 제가 이렇게 11가지의 대표적인 그물망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이처럼 사람마다 마음속에 만들어진 그물망은 크게 다르지만 공통점은 어떤 특정한 생각, 감정, 가치를 놓지 못해서 스스로 경험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걸 쉽게 풀어서 머스트가 많은 사람은 불행하다 라고 설명합니다. 꼭 이렇게 돼야만 해. 꼭 이렇게 해야만 행복할 수 있어. 꼭 이렇게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꼭 이렇게 돼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그물망은 점점 더 촘촘해져만 갑니다. 나에게 어떤 마음의 그림자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그물망의 프레임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있든 그로 인해서 인생에서 얼마나 고통받으시든 전부 다 괜찮아요. 내 마음에 어떤 그물망이 있는지 알기만 해도 그 다음 과정은 상위자아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마음에 그물망이 없는 채로 태어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그물망이 있다고 알아차리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요. 이 그물망을 가졌다가 스스로 해체한 사람이 정말 큰 깨달음을 얻고 앞으로 성취해 나갈 사람입니다. 삶에서 괴로운 일이 등장할 때마다 마음을 외부로 두지 말고 내부로 둬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까지 저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굴어서 화가 나 이런 식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무례한 저 사람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밖에 원인이 있는 거죠. 하지만 내 안의 원인을 들여다보세요. 이제는 무례한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대해서 탐구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나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제발요. 뭘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화를 내고 그래? 왜 이렇게 나는 예민할까?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하라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나는 왜 남 탓만 할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시고 그저 일어나는 감각을 묵묵히 지켜보세요. 감정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이 그물망을 녹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나의 내면 아이에 대한 끝없는 연민뿐입니다. 이 그물망은 내 마음의 상처, 겹겹이 쌓인 상처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낸 흉터 같은 거예요. 마음이 다치고 또 회복하고를 반복하면서 흉터처럼 내 마음에 그물망이 남은 거예요. 불쌍하죠. 나 참 불쌍하다. 내 마음 참 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다. 내가 이제껏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이제부터 알아주겠다.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내면 아이를 포근하게 안아주세요. 댓글로 나는 외부가 아닌 내 마음을 먼저 바꾼다 라고 선언해보세요. 내 마음이 바뀌면 내 모든 현실은 바뀌게 되어 있음을 믿어주세요.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